요즘 AI 때문에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왜 이렇게 인간적인 연결을 더 갈망하게 되는지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와, 이 문장 하나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긴장감을 정말 날카롭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쓸모없으면 버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인간의 가치가 오직 쓸모 하나로만 평가되는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심지어 가족조차도 쓸모가 없으면 버려질 수 있다? 이게 바로 AI 시대가 들이올 수 있는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AI 시대에 대한 깊은 우려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새로운 사회 계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예전에는 뭐랄까 모두가 각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피라미드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정말 소수의 생산성 높은 엘리트들만 저기 천공의 섬 같은 곳에 살고 대다수는 그 아래에서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는 그런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좀 섬뜩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 개념이 어떻게 우리 삶에 더 깊숙이 파고드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추상적인 두려움이 어떻게 지금 자라나는 한 세대에게는 아주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이 되고 있는지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세상 속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어느 부모님의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아이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찾는 게 엄마 아빠 품이 아니라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뽀뽀하러 오는 척 다가와서는 핸드폰만 쏙 들고 도망간다고 합니다. 바로 이 모습에서 우리는 어쩌면 깊은 단절의 시작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사이코패스라는 사실 좀 충격적인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감정의 개념은 아는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진짜로 느끼거나 공감하지는 못하는 그런 세대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담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진을 보고 아, 저건 슬픈 표정이구나 하고 지식으로는 알아요. 하지만 그 슬픔의 무게가 어떤 건지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질문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 세대가 AI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어떡하죠? 이건 그냥 부모의 막연한 두려움일까요? 실제 관계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이 언제나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기만 한 그런 인공적인 관계를 더 선호하게 될 미래, 이게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한 가정의 고민은요, 사실 그냥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불안감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거든요. 원문에서는 이걸 현대의 정신적 역병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생각해보면 과거에 인류가 겪었던 그런 신체적인 역병하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이 정신적 역병 사이에 되게 놀라운 유사점이 있어요. 바로 전염성이죠. 기술이 부추기는 단절감, 외로움, 불안 같은 것들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사회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AI 기술 개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입니다. 거기는요, 어제까지 같이 일했던 동료가 다음 날이면 엄청난 돈을 받고 다른 회사로 휙 가버리는 일이 너무 흔하대요. 이렇게 모든 관계가 빠르고 어떻게 보면 거래적으로 변해버리는 환경에서는 깊은 유대감을 쌓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겠죠.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결국 또다시 디지털 세상 속으로 더 깊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디지털이 모든 걸 다 집어삼킬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아주 놀랍고 희망적인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예상치 못한 굉장히 강력한 디테일 아닌가요? 정신건강을 다루는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이고 세속적인 기관의 설문지 마지막 질문이 교회에 다니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런 기관에서조차 공동체 활동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는 인정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네,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찾기 힘든 것들을 제공하죠.
그냥 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것. 힘든 싸움을 할 때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 때로는 건강하게 부딪히고 싸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공간. 이것이야말로 외로움이라는 현대의 역병에 대한 가장 확실한 치료제일지도 모릅니다. 이 차트가 보여주는 이 역설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세요. AI 개발 디지털 도구 사용이 거의 정점에 달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오히려 얼굴을 마주하는 진짜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뭘까요? 아마도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깨닫는 거겠죠? 아, 이건 기술이 절대 채워줄 수 없는 빈자리구나. 그 인간적인 연결의 빈자리를 더 크게 느끼게 된다는 증거일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해답은 기술을 버리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가장 인간적인 기술, 그 능력을 의도적으로 갈고 닦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대화하는 법입니다. 첫째, 상대방 생각을 바꾸려고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둘째,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 사람의 관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견이 다른 건강한 갈등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연결을 만드는 도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로 나아가는 길이죠. 이 차트는 오늘날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는 방식에 얼마나 심각한 불균형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의 영향력이 무려 40%예요. 학교 실제 경험, 심지어 가족과의 대화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여러분, 이대로 괜찮을까요?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아이들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서 실제 경험을 선물하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정말 절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참여자의 이 깊은 개인적인 깨달음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 아이나 남편을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했어요. 그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을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렇죠. 진정한 관계라는 건 어쩌면 상대를 바꾸고 통제하려는 그 욕구를 내려놓고 대신에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번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끝없는 디지털 소음 속에서 지금 여러분의 관계를 진정으로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자극들 속에서 내 옆의 사람과의 관계를 진짜 풍요롭게 만드는 건 과연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